박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계기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었다. 한국은 베트남에 의무부대만을 파병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1965년 전투병 파견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박 정권은 해병대인 청룡부대를 먼저 파병하고 이어서 맹호, 백마 등 보병 2개 사단을 파병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다. 그래도 전황은 거의 밝지 않았다. 미국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낯선 정글에서 죽어갔다. 존슨 대통령이 외친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쟁으로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일어났다. 미국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어디를 봐도 악재뿐이었다. 이럴 때 한국의 파병 결정 소식은 존슨 대통령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존슨 정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국민들도 이를 보훈의 파병이라며 무척 고마워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 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나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파병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또한 전황이 그리 밝지 않은데 자칫 패전이라도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만 따르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이 파병을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빼갈 것이라는 소문을 은근히 흘리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정권 안정이 급박했던 박 정권은 파병을 국면 전환의 호기로 삼았다. 그래서 매우 불리하고 어찌 보면 굴욕적인 조건임에도 파병을 강행했다. 정부는 우방의 의리를 지키는 파병, 평화를 지키는 대한건화 등으로 그 의미를 한껏 부풀렸지만 병사들의 처우는 다른 나라 파병 군인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다. 베트남 파병은 순하고 여린 한국의 젊은이들을 국제사회의 호전적인 용병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했지만 젊은 그들에게 날아온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이었다. 이는 비극이었다. 야당은 현역병 대신 의용군을 파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현역에서 물러난 예비역 중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의용군을 결성하자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보선 총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베트남 파병을 미국의 용병화이며 매열이라고 맹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미국과의 틈새는 더욱 벌어지고 말았다. 베트남 파병은 결국 국회 승인을 받았다.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후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최고의 환대를 받은 박 대통령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까지 했다. 존슨은 우방의 대통령으로서 박 정권을 적극 지지한다는 확약을 했다. 이어서 1966년 10월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국민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환영 행사는 거의가 관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영의 물결이었다. 이렇듯 박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한국과 미국 사이는 가까워져 갔다.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인상적인 일화가 있다. 박존슨 두 대통령의 공동 리셉션이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나도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있었다. 막 리셉션이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분여 동안의 정전. 그러나 그 1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 나는 존슨 대통령 신변에 어떤 위해라도 가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다. 1분 동안인데도 별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긴 1분이 지나 실내가 밝아지자 존슨은 보이지 않고 박 대통령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존슨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그러나 존슨은 안전했다. 정전이 되는 순간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미리 벽면에 설치해둔 회전창으로 이끌어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빈틈없는 경호술에 감탄했다. 파병에는 반대했지만 이미 파병한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라의 이름으로 파병된 것이니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했다. 1966년 9월 1일 박순천 대표, 고흥원 의원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했다. 나중에 김상현 의원도 합류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최명신 파월 사령관이 우리를 진심으로 반겼다. 미군 사령관도 고마워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진정 민주주의 국가다. 파병을 그토록 반대했던 야당이 일단 파병이 결정되자 위문을 왔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 당시 베트남은 구엔 반티우가 상징적인 대통령이고 구엔 카오키가 실세의 총리였다. 그들은 우리를 접견하고 환대했다. 우리는 총리가 베푼 만찬에 초대되었다. 많은 장관들이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보석이 줄줄이 박혀있는 목걸이와 팔찌를 장관 부인들이 차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고흥원 의원이 그걸 가리키며 말했다. 저걸 보시오. 다이아몬드가 온통 손을 감싸고 있네 그려. 나는 깜짝 놀라고 의원의 말을 가로챘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그들도 다 알아듣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남베트남 군인들이 LST를 타고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병사들은 가족은 물론 집에서 키우던 닭까지 모두 데려갔다. 가족을 놔두면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젯밤 기름진 만찬이 생각났다. 군인들이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전선으로 떠나는 나라에서 장관이나 고관들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거의가 홍콩이나 미국 같은 곳에 빼돌렸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저들을 지켜준다는 것이 참으로 무망하게 느껴졌다.